자, 그래서 이렇게 이당류라고 하는 친구들은 결국에 단당류가 두 개 모인 녀석들을 보고 이당류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당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하나의 단당류에서 수산기를 내놓고 다른 단당류는 수산기에 있는 수소 원자를 내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당류가 결합을 할 때 여러분들 단당류 두 개가 탈수 축합하면서 만들어진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빠져나가야 돼. 자, 근데 물 분자가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결국에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그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가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뜻이고, 기존에 존재했었던 그 단당류에서 그것들이 빠져나가야 될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단당류 쪽에서 수산기를 내놓고, 즉 OH를 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단당류 같은 경우에는 수산기 중에서 수소 원자를 하나 내놔서 요거 두 개가 만나게 되면은 뭐겠어요? H2O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진 그 H2O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제 그 한쪽의 포도당과 그 나머지 한쪽의 포도당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H2O가 방출되면요, 원래는 지금 수산기가 두 개 있었잖아. 근데 그 수산기에서 한쪽 수산기는 완전히 나가고 나머지 한쪽 수산기에서는 H만 나갔기 때문에 산소가 남아있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산소가 이제 그 옆에 있던 단당류를 연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볼게요. 그림으로 볼게요. 보세요. 이 포도당과 포도당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알파 포도당일까요? 베타 포도당일까요? 한번 이제 판단해볼까? 왼쪽에 있는 거 무슨 포도당이야? 알파 포도당이죠? 왜냐면은 서로 다른 면에 저 CH 6번 탄소 그룹과 1번 탄소의 수산기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알파 포도당.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생김새가 똑같죠? 얘도 알파 포도당입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분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포도당이 연결이 되어서 엿당이 될 때 한쪽 수산기, 즉 1번 탄소에 여기 있는 수산기와 그리고 4번 탄소에 붙어있는 여기 수산기에서 각각 얘는 요거 통째로, 그리고 얘는 거기서 요거 한 개만 제공을 해서 H2O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자, 요러한 반응을 탈수라고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오른쪽에는 여기 산소 하나 남아있잖아. 요 산소가 이제 양 옆에 있는 여기랑 이렇게 여기를 연결 지으면서 이 두 개를 붙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탈수, 그리고 붙는 축합 반응이라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방금 전에 여기 요 친구에 붙어 있었던 OH 중에서 H가 하나 이렇게 빠져나가고 H가 하나 이렇게 빠져나가고 나머지 이 O가 양옆을 연결하는 어떤 진검 연결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 지금 두 개가 붙게 되는데, 자, 요 결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기로 할 겁니다. 이 지금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했을 때 이 결합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할 거냐?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할 거예요. 글리코사이드 결합.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부르는 용어가 1-4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일단 글리코사이드의 글리코 같은 경우에는 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 글리코 할 때 글리코사이드의 당이 적을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적는 게 더 설명하기 편할 것 같아요.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글리코는 당입니다. 당이란 뜻이에요. 당이라는 접두사예요. 글리코젠 글리코젠 알잖아. 글리코젠 그거 할 때 글리코도 당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떠한 당과 그리고 어떠한 화합물 이 결합을 할 때 그거를 당과 어떠한 화합물이 결합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전미사가 이 사이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과 무언가가 결합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당과 당이 결합한 거죠. 어쨌든 지금 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합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결합을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붙어있는 숫자의 의미가 요거 한번 너네 그림 보고 추론해 볼래?
저 숫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힌트 안 드릴 겁니다. 그냥 그림만 보고 추론을 해보세요. 근데 그림에 사실 나와 있어요. 맞아.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포도당에는 1번 탄소의 OH랑 4번 탄소의 OH 사이에서 지금 요거가 이건 H로 적을게요. 쓰기 편하게. 요거 중에서 요렇게가 빠져나가고 왜 안 돼? 빠져나가고 나머지 O가 이렇게 와서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4번 탄소 사이에서의 이 당과 당 사이의 결합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1-4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1-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결합도 있어서 그래요? 네! 이 당이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모양이고 어떠한 구조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 결합의 탄소 번호가 약간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1-4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거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랑 과당이 결합을 한대요. 자, 근데 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본일기가 지금 얘가 어딨어? 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얘는 케토스죠. 자, 그래서 애초에 만들어지는 저 고리 구조도 포도당처럼 육각형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각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탄소 번호를 한번 써드릴게요. 과당의 탄소 번호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얘 같은 경우에는 2번 탄소랑 5번 탄소 사이에서 결합이 지금 생성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오각형의 고리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포도당은 육각형이고 과당은 오각형의 그런 고리 구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포도당, 왼쪽에 있는 포도당 알파일까 베타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래?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위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은 딱 봐도 보일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금 서로 다른 면에 CH2OH 6번의 탄소 그룹과 얘네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알파 포도당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지금 결합을 하게 될 건데, 볼게요. 여기 있는 포도당이랑 오른쪽에 있는 과당이랑 결합을 하실 때는 여기 1번 탄소의 OH와 그리고 2번 탄소의 과당의 2번 탄소의 OH 중에서 또 H만 빼가서 이런 식으로 H2O가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탈수라고 하는 것이고, 탈수가 진행된 다음에 그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남아있던 여기 산소가 양옆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산소가 요렇게 얘 2번 탄소와 여기 1번 탄소를 연결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과 당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글리코사이드 결합입니다. 근데 거기 하필이면 뭐라고 적혀있냐? 1-2라고 돼 있죠? 그 말은 여기에 1번 탄소, 여기에 2번 탄소 사이에서의 나타나는 결합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많아요. 뭐 젖당을 형성할 때는 뭐 갈락토스랑 포도당이랑 할 테니까 그거 사이에서도 결합의 명칭이 바뀌긴 할 건데, 그거는 그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그거는 어떤 글리코사이드 결합일지 한번 찾아보시고 스스로 결론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단당류 했고요, 이당류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당류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안에 이 탄수화물을 끝내야 다음 시간에 지질하고 그 다음 시간에 단백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빠르게 다당류까지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요, 당이 마늘 다자야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그런 물질을 다당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얘네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 물질은 보통은 다 같지만, 근데 걔네들이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이야. 자, 다당류는 단당류 수백 또는 수천 개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고분자 화물입니다.
다당류는요, 저장 물질이나 세포 또는 생명체 전체를 보호하는 그런 구조물을 이루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이 다당류의 그 기능이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생명체에서 글리코젠이나 녹말처럼 내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을 용도로 다당류의 형태로 저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저장을 목적으로 한 다당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동물에서는 어떤 형태? 네 글자입니다. 동물에서는 보통 간에 많이 저장을 하죠. 글리코젠. 동물에서는 글리코젠의 형태로, 혹은 글리코겐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형태로 저장을 하고, 식물에서는 보통 녹말, 영어로 스타치라고 하는데, 요걸로 보통 우리가 저장을 하죠. 식물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녹말로 뭐 감자나 뭐 고구마나 그런 것들 다 녹말로 저장하는 거죠. 다음 이 다당류를요, 에너지 저장하는 것 말고도 뭔가 구조를 형성하거나 보호를 하거나 그런 구조 다당류라고 부르는 그런 역할로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다당류라고도 하고 보호의 기능을 하는 다당류가 키틴이라고 불리는 다당류, 혹은 식물에서 셀룰로스 있죠? 그 녀석들이 이 다당류의 하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 키틴 같은 경우에는 곤충들의 외골격을 구성하는데 많이 이용이 되는 그런 다당류이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던 간에 얘네 이 글리코젠이나 녹말이나 키틴이나 셀룰로스나 어쨌든 같은 거의 비슷한 종류의 단당류들이 모인 건데 왜 얘네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게 될까? 그거에 의문점을 품고 지금 수업을 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다당류는 식물과 동물 모두 나중에 사용하려고 탄수화물을 다당류 형태로 저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식물은 녹말과 셀룰로스, 동물은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다당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말은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진 다당류면서 식물에서는 과립 형태로 저장이 된대요. 자, 근데 녹말은 포도당 단량체가 연결될 때 결합하는 각도 때문에 나선형으로 꼬여 있으며 가지가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나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요거 조금 볼게요. 녹말이 얘는 결국에 전부 다 포도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거든요. 자, 근데 그 걔네가 연결될 때 결합하는 각도 때문에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가지가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구분을 한대요. 볼게요. 자, 이 녹말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가지가 없는 것과 가지가 있는 것으로 구분을 해요. 자, 그 중에서 가지가 없는 녹말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아밀로스라고 하고요. 가지가 있는 녹말을 아밀로펙틴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가지가 무슨 말인가요? 잘 보세요. 아밀로스는요,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얘네를 구성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포도당이야. 그래서 포도당이 약간, 내가 그림을 좀 못 그리게 하지만 그려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맞나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연결되는데, 걔네의 어떠한 그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나선형으로 이렇게 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밀로스입니다. 그리고 아밀로펙틴 같은 경우에는 쭉 뻗어져 나가다가 이런 식으로 잔가지가 이렇게 뻗어져 나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가. 그래서 가지가 있는 저런 녹말을 아밀로펙틴, 가지가 없는 것을 아밀로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림 한번 대충. 몰라. 대충 몰라.
요런 식으로 대충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얘네를 구성하는 것들이 결국에 포도당이라는 걸 좀 그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를 할까 말까 내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아밀로오스를 조금 볼게요. 아밀로오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요. 알파 포도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이 아밀로스를 구성하고 있는 포도당은 전부 다 생김새가 다 그 CH2OH 6번 탄소 그룹과 1번 탄소의 수산기가 반대면에 존재하는 그런 알파 포도당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아밀로스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알파 포도당에 1-4 글리코사이드 결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파 포도당이 두 개가 있는데 1번 탄소의 그 수산기와 4번 탄소의 수산기가 만나서 그 중에서 이제 물 빠지고 산소가 둘이 연결하는 그런 결합이다 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이제 해석하실 수 있죠. 요 글만 보고도. 요게 이런 그 아밀로스의 구조인데, 자, 그래서 얘네가 이거를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얘들아. 얘네들을 설명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오케이. 자, 보세요. 내가 아까 여러분들 이 지금 포도당의 구조가 어떠한 그 육각형의 한 면에 대해서 위에 물질이 있고 아래에 물질이 달려있다,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지금 너네 이 알파 포도당의 모습을 한번 볼래? 왼쪽에 있는 걸 볼까? 이거 살짝 지울게. 이 알파 포도당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중간의 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가 똑같아요, 달라요? 위쪽 면이랑 아래쪽 면이랑 존재하는 물질이 완전 똑같아? 아니면 조금 달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위쪽에 존재하는 물질이랑 아래쪽에 존재하는 물질이 서로 같으냐고요, 다르냐고요? 좀 다르죠? 왜? 지금 위쪽에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6번 탄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부터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아래가 서로 달라요. 그 말은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균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균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 보면은 표현을 하면요. 또 말 빨라지네. 좀 천천히 할게요. 이 알파 포도당이 생김새는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할게. 얘네가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완벽히 이렇게 평면이 아니라는 거야. 완벽한 이런 평면이 아니고 살짝 휘어져 있는 기와장의 구조라고 볼게요. 이런 느낌. 너네 그 기와집 아니? 기와집? 기와집 뚜껑 지붕 구성하는 요 기와 아시죠? 약간 요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 포도당은 뭐 알파든 베타든 어쨌든 위아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생김새가 위아래 완전 평면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봐봐 얘들아, 지금 이 녹말 같은 아밀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펙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알파 포도당들이 계속해서 쭉쭉쭉쭉쭉쭉쭉쭉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알파 포도당이 다 평면이야? 아니면은 기와장처럼 약간 휘어 있어? 포도당 자체가. 이거는 얘기해주세요. 다 완전 이 평면 구조야? 아니면은 휘어 있어? 그래, 생긴 것 자체가 우리가 뭐 눈으로는 볼 수 없겠지만 이 분자 구조 자체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휘어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야. 근데 너네가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이 휘어있는 이 녀석을요 붙일 거야. 알파 1,4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통해서 계속해서 붙일 거야. 이거를 붙여야 돼.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냐면 그 다음번에 오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왓장이 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딱 붙여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붙을 거고, 그 다음 거는 뭐 요렇게 붙을 거고, 그 다음 거는 뭐 요렇게 붙을 거고. 얘들아, 나 그림 못 그리니까 알아서 보세요. 뭐 그 다음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얘네가 이렇게 그냥 평면이라서 이렇게 붙는 것이 맞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얘네가 애초에 생긴 게 균형이 맞지 않게 생겼기 때문에, 휘어져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어떤 휘어져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구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나선형 구조라고 이야기하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알파 포도당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아밀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선형의 구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위아래의 그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진짜 TMI인데, 너네 중학교 때 그 녹말에 영양소 검출할 때 그 아이오딘이나 칼륨 이런 게 기억나니? 그걸로 이제 얘가 뭐 청람색으로 변하면은 거기에 뭐 녹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엽록체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할 때 뭐 했었잖아요, 그런 실험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원리가 뭐냐면, 여기 이 나선 구조 사이에 요오드가, 그러니까 아이오딘이 이런 식으로 끼어 들어가요. 이 생김새 때문에 가능한 녹말 검출 원리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녹말 말고 구조 다당류 중에서 그 셀룰로스 보겠습니다. 자,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식물 세포벽의 주 성분입니다. 자, 셀룰로스는요, 녹말처럼 마찬가지로 포도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야. 근데 포도당 단량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결합을 해서 나선 구조가 아니에요. 녹말 같은 경우에는 알파 포도당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면서 나선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서 그 나선 구조가 없고 가지도 없는 완전 그냥 막대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셀룰로스가 굉장히 단단한 식물 세포벽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셀룰로스 분자들이 평행하게 배열되어서 얘네가 뭐 수소결합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미세섬유라는 단위로 묶여있고, 이러한 미세섬유가 식물을 지탱하는 견고한 구조물질로 목재 구조물을 이루는 강한 물질을 만든다는데, 그림을 통해서 좀 봐야겠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당이 만들어질 때 이러한 선형의 구조에서 고리 구조로 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포도당이 가능하다 그랬어. 이 6번 탄소의 그룹과 저기 지금 1번 탄소의 OH가 같은 면이냐 다른 면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면에 이렇게 존재하면은 알파 포도당, 서로 같은 면에 이렇게 존재하면은 베타 포도당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근데 녹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어떠한 포도당으로만 구성이 되냐면요, 알파 포도당으로만 구성이 돼요. 그리고 알파 포도당들의 1사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얘네가 이렇게 나선 구조로 하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근데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셀룰로스를 구성하고 있는 포도당은 어쨌든 포도당이긴 하지만 걔네들이 고리 구조를 형성할 때 이 6번 탄소 그룹의 이 탄소 그 위치와 그리고 OH가 같은 면에 존재하는 베타 포도당들의 일사 결합을 통해서만 만들어져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 이 녹말은 알파 포도당으로만 구성이 되고 셀룰로스는 베타 포도당으로만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얘들아, 생각을 해봐. 알파 포도당이나 베타 포도당이나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는 전혀 차이가 없어.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OH의 방향이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자, 보세요.
요거 알파 포도당입니다. 요건 좀 자세하게 읽게요. 여기에 OH, 여기에 H, 여기에 CH2OH, 그리고 여기에 OH, 여기에 H 쓸 거고요. 자, 요거 그대로 복붙하겠습니다. 요거 알파 포도당이니까. 자, 녹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알파 포도당 두 개가 알파 1사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 친구와 여기서의 H가 이렇게 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남아있는 요 산소가 양옆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것이 이 녹말에서의 그 결합을 구성하고 있는 알파1사 글리코사이드 결합이었어요. 괜찮으시죠? 요거 우리 했었습니다. 자, 근데 베타 포도당 같은 경우, 쌤 바본가봐. 이거를 미리 복붙을 해놓을걸. 잠깐만. 이거 그대로 하고 요걸 지우면 되겠다. 와, 똑똑해. 이제 요거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무슨 포도당이야, 이거? 얘는 베타 포도당이죠. 자, 셀룰로스를 구성하고 있는 포도당들은 전부 다 베타 포도당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베타 포도당과 베타 포도당이 서로 결합을 해야 돼. 자, 얘들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보시면은 어쨌든 이 당들이 결합을 해서 붙으려면요,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무슨 축합 반응? 뭐뭐 축합 반응? 도중에 뭐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물이 나와야 돼. 물이 나오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붙는 거야. 나머지 산소가 딱딱 옆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 1사 글리코사이드 결합이에요. 즉 1번 탄소와 4번 탄소에서의 그 결합이라는 건데, 너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면은 봐봐. 여기서 어쨌든 여기 있는 OH와 여기 있는 OH가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물 분자가 이렇게 쭉 빠져나와야 될 건데, 그래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알파 포도당과 알파 포도당에서의 결합은요, 이 OH 사이의 거리가 어때? 멀어요? 가까워요? 아니다. 이거 묻기보다는 요거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겁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죠, 이렇게. 근데 요 알파 포도당과 알파 포도당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결합에서의 OH의 거리를 보고 나서 이제 이걸 봐. 이거는 가까워 멀어? 방금 전에 있는 거에 비해서, 그쵸, 멀죠. 멉니다. 자,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왼쪽에 있는 포도당과 오른쪽에 있는 포도당은 붙어서 어떠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돼. 근데 얘가 멀게 되잖아? 그러면은 안정성이 떨어져요. 제대로 결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탈소 축합 반응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네도 생각을 해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얘네 두 개가 서로 손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있어야겠니? 이렇게 멀리 있어야겠니? 너무 당연하게도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마찬가지라고. 지금 얘네가 서로 손을 잡기 위해서, 즉 OH와 OH 사이에서 결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로 가까워야 되는데, 이렇게 멀어져 버리면 그런 결합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이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탈소 축합 반응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나는 결합을 해서 이 베타 포도당과 베타 포도당이 결합을 할 거란 말이야. 시킬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건 어려워.
어떻게 해야겠어? 생각을 해봐. 빨리 띵커버드 해보세요. 나 얘기 안 해줄 거야. 얘네가 지금 이러한 공간적인, 내가 적어줄게. 공간적인 거리의 문제로 이 결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손 잡으려고 지금 완전 막 위험하게 막 손 뻗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빨리 생각해봐. 생각해보고 얘기해주세요. 유연이. 간단합니다. 지금 얘네가 머니까 불안정해서 비효율적이어서 결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멀어서 안 되면은 가깝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까운 방법은 얘가 이렇게 반대편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멀어졌으니까 얘를 일로 보내거나 얘를 일로 보내거나 해서 둘이 사이를 가깝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베타포도당과 베타포도당이 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즉 탈수축합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포도당과 포도당이 서로 같은 면으로 결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 친구가 뒤집어집니다. 자, 그려볼게요.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그러면은 이 친구를요 뒤집어요. 자, 중요한 거니까 다 일일이 뒤집어 볼게요. 근데 보면서 너네 좀 느끼는 거 있지 않니? 이거 그릴 때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편에 H랑 OH 위치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저기 밑에 얘가 좀 밑으로 그릴게요. 여기 밑에 지금 좀 뚫고 들어가서 CH2OH 그룹 있고 여기 H,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베타포도당이에요. 왜냐면 그냥 뒤로 뒤집은 겁니다. 너네 무슨 지우개를 뒤집었다고 해서 이게 지우개가 아닌 건 아니죠. 똑같은 지우개죠. 똑같은 겁니다. 이 베타포도당도 그냥 뒤집은 것 뿐이지 같은 베타포도당이에요. 다만 이제는 가능한 게 뭐냐면 여기 OH, 1번 탄소의 OH와 여기 OH, 4번 탄소 OH가 이제 결합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운 거리를 가지게 되고, 이제서야 얘네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반응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반응, 무슨 탈수축합 반응이 이제부터는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H2O 빠져나오고 여기 둘 사이를 산소가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차이가 뭐냐? 내가 아까 그 얘기했었지. 우리 그 녹말 같은 경우에는 왜 나선 구조를 하냐면은 애초에 이 지금 알파 포도당 자체가 얘들아 생겨 먹은 게 위아래가 균형이 안 맞아. 왜냐면 6번 탄소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알파 포도당이나 베타 포도당이나 어쨌든 균형이 안 맞은 이러한 그 기왓장 같은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파 포도당이 계속해서 연결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선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베타 포도당은 너네 결합을 할 때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 거는 그대로 와야 돼? 뒤집어서 와야 돼? 뒤집어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그 옆에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거를 뒤집어서 가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괜찮니? 그 옆에 거도 이렇게 올 거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모양이 직선이야, 나선이야?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직선이고 이러한 셀룰로스 섬유가 이런 직선의 섬유가 여러 개가 쭉 배열이 되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정된 그런 형태가 이제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셀룰로스의 정체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이런 셀룰로스 분자들이 평행하게 배열되어서 입자들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결합으로서 저런 직선들이 쭉쭉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연결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구조적으로 단단하게 식물의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세포벽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식물의 세포벽이 알파 포도당으로 구성이 되었어 봐. 그럼 이걸 할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단단한 이런 모습은 못 만들었을 겁니다. 마치 감자와 고구마처럼 됐겠죠. 누르면 그냥 꾹 눌리는 그런 게 됐겠죠. 네, 그래서 이 포도당을 구성하고 있는 이 수산기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작은 차이잖아요. 원자의 종류가 바뀐 것도 아니고 숫자가 바뀐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친구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어메이징한 그런 사실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다음 요거는 그냥 뭐 읽어볼게요. 자, 글리코젠은 동물에서 여분의 당을 저장하는 다당류입니다. 얘는 포도당 여러 개가 이런 식으로 우리 간 속에서 저장이 되죠. 자, 글리코젠은 녹말보다 조금 더 가지가 많은 그런 형태가 되고요. 즉 아밀로펙틴보다 더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글리코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포도당이 필요할 때,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가수 분해된다라고 되어 있죠. 누구랑 반대말 같니? 딱 봐도 딱 봐도 우리 아까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던 탈수축합이랑 반대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분해시키는 건데 분해시킬 때는요, 물을 가한데 더할 가짜죠. 즉 뭔가를 붙일 때는 자, 뭔가 두 개 떨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붙이고 싶을 때는 그 과정에서 물 분자가 나와야 되고, 뭔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을 끊을 때는 반대로 억지로 물을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 H 가고 한쪽에 OH 가서 원래 상태로 그 수산기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물 분자가 빠져나오는 붙는 과정을 탈수축합, 물 분자가 들어가면서 분해되는 과정을 가수분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세포 내 소기관 중에서 리소좀 배웠잖아. 그 리소좀에서 세포 내에서 쓸모 없어진 물질이거나 혹은 세포 내 쓸모 없어진 세포 소기관들을 분해할 때 이러한 가수 분해 효소를 분비해서 얘네를 분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도 가수 분해라는 용어가 또 나오니까 확실하게 이 용어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시면은 여기 탄수화물 파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요 10분 동안 뒤에 파트 나가시면은 재미없잖아. 또 이제 좀 똥 싸다가 끊긴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서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오늘은 밑에 있는 여기 확인 문제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실래요?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5분 풀고 5분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시작!
5분 너무 많이 들었나요? 다들 푸셨을 것 같아. 일찍 하고 일찍 끝내드릴까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지? 자, 보겠습니다. 1번에 단당류 중에서 6탄당에서 분자식은 같지만 구조와 기능이 다른 화합물을 제시하래요. 단당류 중에서 6탄당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6개인 당이었죠. 자, 근데 대표적인 6탄당이 일단은 포도당 있었고, 얘랑 이성질체 누구야? 누구 있어요? 분자식은 똑같지만 이제 생김새가 다른 과당,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갈락토스도 있고요. 뭐 또 만노스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다음 이당류의 종류와 결합 방식을 설명하래요. 자, 이당류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난 엿당, 그리고 포도당과 과당이 만난 설탕, 그리고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만난 젖당, 그리고 얘네들을 결합할 때는 당과 당의 결합이기 때문에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통해서 당과 당이 결합을 하게 되겠죠. 다만 그 탄소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 뭐 1, 4, 뭐 1, 2 이런 식으로 붙기도 합니다. 다음 식물의 다당류인 녹말과 셀룰로스의 분자 구조가 왜 다르냐? 얘네들의 분자 구조의 다름은 어디서 기인을 한다? 전부 다 얘네들의 구성하는 건 전부 다 포도당이에요. 근데 녹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종류의 포도당으로만 구성이 되죠, 보통? 자, 알파 포도당으로만 구성이 되고, 이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슨 포도당? 전부 다, 그죠? 베타 포도당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얘네가 결합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베타 포도당은 한번 뒤집어져야지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서 탈수축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 쭉 일직선 구조의 어떠한 그 구조를 할 수가 있더라. 근데 녹말은 그게 아니라 알파들이 쭉쭉쭉 결합하니까 나선형의 어떤 구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오딘과 칼륨 반응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녹말 검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네 그거 해보면은 식물 세포벽에는 안 나타나요. 거긴 녹말이 없으니까. 근데 그 딱 엽록체가 있는 거기에만 녹말이 있어서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거기만 청람색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기능과 구조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나중에 이제 가시면은 어떠한 뭐 생명체의 창발적인 특성 이러면서 뭐 그런 것도 나오게 될 건데, 그런 것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나중에.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3분 정도 일찍 끝내는 거는 괜찮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마무리 인사 빠르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요. 얼른 들어가세요. 안녕. 하세요.